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97화 성정정일입니다. 성품성, 고요할 정, 떳정, 다른 날 일이 되겠습니다. 이 다른 날 일은 편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. 이는 위험을 피해서 달아나니 몸이 편안해진다는 뜻을 가진 자행이기도 한데요. 성정정의를 번역해 보자면은 이 성품이 고요하니 정신이 편안하다가 되겠습니다. 이 성이란 것은 하늘이 내린 기본 바탕, 성질을 말하고, 이 정이란 것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이 감정적인 요소를 말합니다. 따라서 이 정은 이 성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말하니, 발현을 말하니, 이 성정정일이라 하면 이 성이 동요되지 않으면 인간의 감정은 편안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. 인간의 바탕이 되는 성품을 갈고 닦아 이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편안해진다 하겠습니다.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. 예기, 이 악기 편에는 다음과 같은 이 구절이 나옵니다. 인생이정, 천지성야. 이 사람은 이 평정한 상태에서 태어나니 이는 하늘의 본성이다. 감어물 이동, 성지용야. 이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게 되니 이는 이 본성의 이 욕심에 의한 것이다. 물지지지, 연후, 호형은 이 사물에 이르러 이 지식을 알게 되고, 그 연후에 좋고 싫음을 형태로서 드러내니 호 무절이내, 지유의외. 좋고 싫음이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절대되지 않고 이 밖으로부터 이 유혹을 받게 됨을 알게 되니 불능 방군 방궁 천리멸이, 이 자신의 이 방군 돌이킬 수 없게 되지, 이 하늘의 이치는 없어지게 된다. 이 문장이 무슨 말을 뜻하느냐 하면은, 하늘이 본디 사람에게 내린 이 본성은 이 고요한 것이었으나 이 사물을 접해서 그 좋고 싫음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욕심이란 것이 생겨나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면은 원래 하늘이 내린 고요함은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.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성품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신방변의 날생자의 합자입니다. 신방변은 마음심이 변해올 때 쓰이는 형태죠. 이 자행은 원래 이 짐승의 심장을 본따 그린 자행이었습니다.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생명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 본질이라는 건 바로 마음을 뜻하죠. 그리고 이 날생자는 이 땅 위로 이렇게 돋아나는 이 새싹을 그린 자행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생명, 삶, 탄생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. 각 글자를 보면 이 형태가 흑도자죠. 그리고 요게 풀조자 형태죠. 그래서 이 흙 위에 삭이 오는, 새싹이 올라오는 형태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. 소전에서도 역시 이 흑도자 위에 이 풀조자의 조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생이 뜻하는 바는 나다, 낫다, 살다이며 그 의미가 발전해서 생명, 날 것 또는 가공되지 않은 것 등을 뜻합니다. 성품성은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이 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. 이런 본디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바로 하늘이 내려준 이 본바탕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.
그래서 이 성품성이 뜻하는 바는 성품, 타고난 천성, 바탕, 사물의 본질, 마음 등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. 다음 자는 고요할 정입니다. 이 자는 풀을 청과 다툴 재행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풀을 청은 이 검문자형을 보면은 새싹을 그린 이 날생자, 그리고 아래 이 붉은 단의 합자입니다. 이 붉을 단자는 이 붉은 진사, 즉 단사를 캐던 이 광산 입구를 그린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각골 시대부터 있었던 자형이기 때문에 진사 광산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, 진사와 같은 이 사치품은 이 후대의 채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각골 시대부터 있었던 이 붉은 광산을 하면 바로 이 단사가 아니고 암염입니다. 이 암염 광산의 입구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 진사가 박힌 이 암석을 나타내고 있고요. 이거는 이 암염의 이 광도를 그리고 있습니다. 이 암염은 내륙에서 필수적인 이 광산이며, 이 광산 자체를 보면 이 벽이 상당히 붉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붉을 다는 이 붉다는 의미 외에도 광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한편 이 풀을 청자은 이 푸른 새싹과 이 광산을 뜻하는 이 붉을 단의 합자이므로 이 푸른색 광물을 뜻하고 있습니다. 풀을 청은 이 건문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바로 이 청동기의 원료였던 푸른 공작석, 수산화탄산굴이죠. 혹은 이 남석을 그린 이 남동석일 수도 있으며, 이 무렵 등장하기 시작한 청색 유약의 원료인 이 코발트 광석을 의미했던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. 하지만 이 풀을 청도 붉을 단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푸른 광물이란 의미는 퇴색하고 단지 푸르다는 의미로만 사용하게 됩니다. 이 사진은 청색 유약의 원료인 코발트 광석입니다. 코발트 광물을 오랫동안 청색 안료로 사용되었으나 이 코발트 원소가 밝혀진 건 18세기 스웨덴 화학자 브란트에 의해서였습니다. 화학자들은 처음 이 코발트가 남동석과 같은 이 구리 화합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. 다툴재행은 이 각골 자형을 보면 이 V자형 이 형태가 있고, 이 안과 바깥으로 이 두 개의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. 석기시대 때 이 V자 형태는 끝이 뾰족한 원시 토기를 의미합니다. 이 사진은 이 V자 형태의 이 비살무늬 토기입니다. 따라서 이 쟁이라 하면은 이 두 손으로 이 토기를 안과 밖에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성형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진흙을 가래떡 형태로 이렇게 말아 올린 후에 손바닥으로 안과 밖을 이렇게 때려가며 용기 면을 이렇게 세워 올리거나 따듬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. 그래서 자형의 이 옹기벽의 양쪽 안쪽과 바깥쪽에서 서로 때리다, 또는 양쪽에서 맞대다, 또는 이 도기를 성형하다를 의미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. 그런데 이 쟁의 이 검문자형을 보면은 양쪽에서 힘을 가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형은 이 두 손 사이에 이 힘이 들어간 이 힘력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이 요자가 힘력자의 검문자형이죠. 그런데 이 소전에서는 또 크게 자형 변화가 일어납니다. 이 위에서 아래로 잡는 손을 뜻하는 이 손톱조, 그리고 막대를 쥔 손을 뜻하는 이 다스릴 윤의 합자로 그려집니다. 이는 막대를 쥔 이 손에서 이 막대를 뺏으려는 위의 손이 그려진 것으로 이 서로 두 손이 서로 다투다는 의미를 로 해석이 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 원래 이 두 손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성형하는 것을 의미했다면, 이 두 손은 서로 뭔가를 빼들기 위해서 서로
다투기 위해서 이 움직이는 이 손들로 그려졌다고 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형은 의미가 양쪽에서 힘쓰다는 의미에서 서로 다투다는 의미로 변화가 됩니다. 고요할 정은 이 건문 형태를 보면은 푸른색 광물과 이 토기를 성형하는 모습을 결합된 형태입니다. 즉, 이 도기에 이 청색 유약을 입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중국 청아백자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매우 유명한데요. 그 역사 매우 유구합니다. 도기 제작은 각골자가 만들어진 상나라 시대부터 시작되고요. 그리고 약 1000도 이상의 가마에서 도기에 유약을 발라 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은 상나라 이후 기원전 BC 1100년 11,000년에서 약 770년경의 이라고 합니다. 그때가 아마 상나라가 아니고 주나라 시대였다고 하죠. 그리고 원시 청자는 기원전 약 BC 770년 이후 춘추 신대까지 절강성 이 월주 지역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청자의 유약 재료는 주로 코발트 광석을 사용했고요. 춘추 시대는 사실은 청동 시대이므로 이 건문자형이 만들어진 시기와 청색 유약이 시작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. 고대에서 이 자기는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색이 입혀진 이 청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. 청아백자를 그린 자형이 이 청색이 가지는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이 고요함, 깨끗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사진은 이 청색 코발트 유약이죠. 그리고 이 사진은 이 아름다운 중국 청나라 때 청아백자 한 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고요할 정이 뜻하는 바는 이 청색 이 뜻하는 이 고요하다, 깨끗하다, 조용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다음 자는 뜻정자입니다. 이 자는 신방변의 풀을 청의 합자죠. 그래서 이 자형은 이 마음과 푸르다는 의미의 합자이므로 이 푸른 마음을 뜻합니다. 옛 사람들은 이 하늘의 상태를 사람의 마음에 빗대어 해석했죠. 찌푸린 하늘은 근심 어린 마음을 뜻했고 비 오는 날은 슬픔을 뜻했습니다. 하지만 푸른 하늘은 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맑은 상태로 보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푸른 마음을 뜻하는 이 뜻정자는 순수하고 맑은 인간의 본연의 참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따라서 자기 마음에 어떤 티끌도 없다, 거짓이 없다는 의미에서 그 뜻은 본성, 실상, 참 등을 뜻하고 이는 사랑, 인정, 마음, 뜻 등의 의미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달아날 일이 되겠습니다. 이 자는 시험시험 갈착과 이 토끼토의 합자죠. 시험시험 갈착은 이 거리행과 발자의 조합으로 거리를 걷다, 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거리행자가 반만 있다 해서 좀 천천히 가다, 여유있게 걷다는 의미로 나중에는 발전이 되죠. 토끼토는 토끼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. 자형을 보면 토끼의 이러한 꼬리와 이 발들이 특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토끼토와 비슷한 자형으로는 이 면할 면자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면할 면은 원래가 이 사람인이 있죠. 사람은 머리 위에 뭔가가 놓여져 있죠. 이건 투구입니다. 이 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머리를 보여주는 이 투구를 그렸기 때문에 자형의 뜻은 피하다, 면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사진은 청동기 시대 투구입니다. 이 투구의 모양이 이 건문의 이 투구 모양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죠. 소전에서부터 이 면할 면은 토끼토와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. 차이가 있다면 이 토끼의 이 꼬리 부분이 없는 것이
이 면할 면자입니다. 항상 재빠르게 피하는 토끼와 이 피하다는 의미의 면할 면이 자연이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긴 하네요. 다른 일은 이 토끼가 움직이다는 의미를 그린 자양입니다. 그래서 토끼토에다가 이 거리를 가다는 의미의 이 시험시험 갈 착의 합자로 자양이 만들어졌습니다. 재빠르고 항상 토끼란 것은 항상 재빠르고 바쁜 동물입니다. 사람이나 사냥개가 항상 쫓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토끼란 것은 항상 재빠르게 도망가는 이미지가 먼저 나옵니다. 이 자양은 토끼가 뭔가를 피해서 도망가다는 해석에서 숨다, 달아난 뜻을 쓰이고 도망갔으니 이 몸이 편해졌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달아날 일이 뜻하는 말은 달아나다, 알리다, 도망치다, 석방하다, 편안하다 등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성정정일, 즉 품성이 고요하면 감정이 편해진다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중용의 첫 구절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. 이 천명지 위성,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것을 이 성이라고 한다. 솔성지 위도,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. 수도지 위교, 그 도를 수련하는 것을 교라고 한다. 즉 인간의 성품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이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길이 바로 그 도이며 그 도를 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교라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 성, 도, 교는 이 천진 삼재에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는데요. 하늘이 내린 것이 바로 성이요, 이 땅에서 행하는 길이 바로 도며, 이런 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교라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